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서 참 기분이 좀 우울하다, 처진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얘기들 오늘 방송 동안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종목 이야기들, 대응 전략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개인의 선택은 이주현, 김범준 두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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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는데 그때 간단한 소개 멘트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한번 소개 멘트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서울경제TV 홍익 이주현입니다. 홍익을 올해부터 좀 새롭게 붙이게 되었는데요. 큰 수익이라는 뜻도 있고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도움들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께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손실은 어느 정도 피하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 보지 마시고 저희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채널 보시지 마시고 홍익 이주현 파트너와 저희 일부 개인의 선택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김범준 파트너님도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전문가 김범준입니다. 원래 이게 대본에 없었던 건데 갑자기 또 인사를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되면은 정말 속에 있는 그 되게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제약이 많아가지고 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직설적인 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노란 톡방이나 우리 이주현 전문가 톡방에도 들어오시면 아주 직설적인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방송에서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시고 더 이야기 깊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김범준 또는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다 직설적인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0위 종목은 현대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9위 종목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고요. 8위 종목은 KEC, 7위 종목은 히든 종목이네요. 6위 종목은 K사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먼저 10위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오늘 장중 내내 약세였고요. 16만 4,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사실 이번 달에 하루 빼고는 외국인이 계속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현대차예요. 또 오늘 장중에 52주 신저가도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쟁 이슈가 불거지고 또 스위프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현대차의 주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는 이주현 파트너님이 좀 분석을 해주실 거잖아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네, 사실 현대자동차 실적적인 부분만 본다면 이 전기 자동차 시장 확대되는 부분에서 GEMP라든지 이런 플랫폼적인 부분 미리 좀 개발을 해놓은 부분도 있었고 상당히 미국에서 지금 SUV 관련된 부분들 판매 호조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2020년부터 이렇게 이제 차량 판매량을 좀 봤더니 2021년도 지금 거의 한 1분기 정도 지나가는 상황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투싼이라든지 팰리세이드 등 월간 판매량 굉장히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의 그 산타크루즈라고 픽업 트럭을 현대에서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리뷰 같은 거 이제 우리 유튜브라든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픽업 트럭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픽업 트럭 나온 다음에 이렇게 좀 찾아보는 편인데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출시되고 영업소에 이렇게 들어오고 판매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뭐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만큼 들어오는 족족 물량들이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현대자동차 정말 미국에서 이번에는 잘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제 2026년까지 판매하는 그 목표치가 있었는데 요걸 84만 대로 목표치를 상향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전기차 시장의 판매량이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각 정부마다 이런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충분히 목표치를 달성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기존의 싼 이미지, 저가 이미지 역시나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에서 최근에 뭐 GB80이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이 굉장히 좀 곽광을 받고 브랜드적인 부분에서 그다음에 옵션적인 부분에서 다른 자동차들, 다른 회사의 자동차들보다도 훨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미지가 탈바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거기다가 이제 현대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실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부지를 뭐 10조 주고 샀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실망을 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그런데 이제 회장님이 좀 젊으신 분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시고 나서 투자를 굉장히 좀 단행을 공격적으로 하시는데 로봇 관련된 사업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 못 들어보신 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런 로봇인데 점프를 하고요, 뛰어다니고 구르기를 하고 총 만들면 바로 전사로도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손정희 회장이 기존에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이 회사를 인수해서 보유를 하다가 현대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가 이러한 로봇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런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명 미래에 대한 신성장 산업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다가 뭐 UAM이라고 해서 뭐 얼반 뭐 에어로 모빌리티 해서 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뭐 네. 드론 택시 뭐 이런 거 들어보셨다시피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큰 회사들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크게 프리미엄을 좀 주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미래 성장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로 진출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1년도에 저렇게 또 시세가 크게 났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점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러시아에서 국민차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정도로 좀 차질을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현대기아 자동차들 주가 하락이 좀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매수 기회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현대차를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전쟁 이슈 때문에 돌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15만 원대에서 한 14만 5천 원 밴드대에서는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한 이 정도 이제 2019년도 고점 정도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이제 또 지지 저항 자리에 위치하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보시면 뭐 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거의 15만 원대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실적과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미래 성장성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전쟁 위기 상황 그리고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나서
실적장이 오게 됐을 때는 분명 현대차도 거기에 따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신다면 뭐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려오는데 좀 공격적으로 막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기술적인 자리는 저도 이런 가격대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러시아적인 부분들, 경제 제재를 가하는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저점 매수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현대 기아차 주주분들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적만 보면 괜찮다. 기존의 저가 이미지가 해외에서 여전히 남아있긴 해도 굉장히 신성장 사업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해외에서도 경쟁력 갖춰 나가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15만 원대를 제시를 해주시긴 했지만 네. 또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네. 또 불안하실 수도 있잖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로봇 태권 부위 같은 거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보유하시고요. 뭐 지금 비중이 워낙 크시다면 사실 추가 매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비중이 크신 분들은 14만 5천 원에 추가 매수한다 계획을 세우시고 네. 뭐 아예 없는데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만 원대부터 접근을 하셔서 지금 대다수의 증권사들의 목표치는 27만 원에서 30만 원대거든요. 네.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올 수 있고요. 월봉상 흐름을 봐도 이게 장기적인 박스권의 상단 자리가 그 가격대예요. 그래서 충분히 27만 원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신다라면 이런 안 좋은 시장을 견뎌내고 이겨내신다라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 주가는 실적을 추종한다는 의미에서 네. 봤을 때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좀 더 인내심을 갖고 멘탈 관리를 잘 하시면 분명히 웃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9위 종목 만나볼 시간인데요. 9위 종목 현대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자, 6,84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장 초반에 한번 튀어오르면서 빨간불을 켜긴 했는데 바로 하락 전환을 해서 계속 약세를 보였던 오늘 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러시아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배제를 하면서 관련 기업들 발등에 좀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등 건설 기계업체 현재까지의 수출 물량에 대해서 대금을 못 받을 우려는 낮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약세 보인 이유가 뭘까요? 김범준 파트너님? 일단은 좀 차트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에 잡으신 분들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여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슈가 한번 있었죠. 예, 합병에 관한 이슈가 있어서 사실 여기에 대한 시세분 같은 경우는 이미 숨고르기가 이미 완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뭐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기준이 되게 애매해가지고 누군가에게 2%는 상승이 아닐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 2%도 상승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오늘 같은 장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잘 일자 행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슈들을 조금 보니까 그래도 삼성물산과의 커넥션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장비 무인화 기술 추진 소식과 터키 발전기 제조사 두 곳과 3년간의 총 2,400여 대를 제공하는 그런 공급 계약에 대한 소식도 좀 있었는데 재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재무로 보니까 매출액이 전년비 대비 33.39%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113.41% 올랐고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는 등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건설 기계 그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러시아 우크라 침공 사태에 의한 미국이나 뭐 서방국 또 국내 또한 마찬가지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건설 기계 업체에서는 러시아 쪽의 지분을 조금 늘리려던 차이에 이런 사태가 좀 발생한 거라서 사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마무리 짓든지 뭐 어떻게 휴전을 하든지 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지. 이거를 지금 당장 뭐 대금을 못 받았니, 앞으로 이 러시아 쪽 수출이 어떻게 되겠니, 뭐 이런 걱정을 해봤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 자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이 최고점을 제외하고 여기까지 다 그래 딱 200%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도 200% 상승한 건데, 물론 이제 위쪽 가격대에서 봤을 때는 어림없는 수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현대 두산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가격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슈가 있는 것들 일단 전쟁부터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좀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고,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당장 이 상존하고 있는 대외적인 변수가 좀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8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8위 종목 KC였습니다. 2,81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3.44% 오늘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KC가 테슬라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또 애플카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 테슬라도 약세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가 대체로 다 약세였거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흐름과도 상당 부분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뭐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워낙에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2000년도, 2021년도 핫했잖아요. 정말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2021년도 여름에 하락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정말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조정이 뭐 나오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성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주가에 이미 반영을 좀 많이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하락으로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조정 이후에는 또다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때 이런 성장성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KC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애플카 관련된 이슈도 붙어 있고요. 테슬라 부품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KC 같은 경우는 전력용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 하면 어떤 기계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도 기계적인 부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전자제품에 대한 그런 이미지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전력을 제어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테슬라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KC가 실적이 그렇게 뭐 대단히 좋은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까지만 해도 적자를 보였던 기업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3분기까지 2021년도 3분기까지 나온 실적이 193억이죠. 지금 이제 예상 실적이 작년 실적이 나왔는데요. 265억을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메가 팩토리 이런 부분들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도 건설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판매량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인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리비안이라든지 전기 자동차들 계속 생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처 역시 좀 다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KC는 뭐 전기차에만 그렇게 납품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의 이 가전에 들어가는 전력 컨트롤하는 반도체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제 전자제품들 수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수혜가 되고, 또 이걸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전기 자동차 시장에 확대가 되는 부분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또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남아 있고요.
전기차 시장 뭐 2030년까지 미국에서는 자동차 신차 판매량이 한 50%를 차지하겠다, 그렇게 확대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한 7%에서 한 8% 구간입니다. 신차 판매량에.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KC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차트 잠시 보시면요. 자, 이제 일봉을 보면 엄청나게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동전주였다가 지폐주로 이제 변신을 해서 시가총액도 지금 한 4천억 정도로 굉장히 좀 큰 폭의 이런 상승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월봉을 놓고 한번 봅시다. 장기 박스권 한 5년짜리를 돌파를 했고요. 이걸 돌파하면서부터 이제 큰 시세가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추세적인 관점, 그러니까 큰 트렌드는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렌드 라인 하단자리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정 시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저점 매수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시장이 지금 좀 갈피를 좀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좀 하락의 무게를 좀 더 두고는 있긴 한데 금리 인상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일지에 대한 흐름을 지켜보고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제가 이제 공략을 한다라면 지금부터 한 2,500원에서 2,600원 사이 그 밴드대 부근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추세 라인 하단 자리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 부근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고 손절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한 2,400원에서 2,45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는다면 무난하게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주가 작년에 굉장히 핫했고 핫했던 만큼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실적이 매우 좋았던 기업은 아니지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또 이렇게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는 있지만 다만 요즘 시장에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보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든 종목은 건너뛰고 6위 종목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K사인이었습니다. K사인은 오늘 2,555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1.35% 하락하면서 장 마감했는데요. 초반에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지만 오후장 들어서 쭉 약세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K사인은 삼성 그리고 LG, SK, 롯데 이런 기업들의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공급하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최근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좀 보였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온 거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김범준 파트너님? 평소와 다름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NFT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 정보 보안 관련주로 보면 되는데 차트랑 좀 같이 볼게요. 일단은 지금 최근 주가 흐름이 사실 거기서 고만고만하거든요. 네,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번 우크라 소식으로 인한 사이버 전쟁이나 디도스 공격 이런 영향에 대한 이제 변동성이 주가에 살짝 좀 있기는 한데 우크라 소식으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세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상승세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그냥 등락폭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596원, 코로나 터질 때 요 V자에서 596원을 찍고 지금 무려 2,555원까지 그래도 꾸준하게 377% 오늘 종가 기준으로 성장을 계속했는데 지금 이 작년 5월에서 6월 같은 경우는 이 네이버 자회사 라인플러스와 그 컨소시엄으로 이제 한 100% 정도 상승을 했고 이후에는 숨고르기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무도 나쁘지 않고 K사인이 하고 있는 업종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괜찮거든요. 근데 다만 NFT 관련해서는 조금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K사인을 보실 분들은. 그리고 NFT와
이 디지털 화폐,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정보 보안이 조금 상용화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상용화가 정말 많이 돼야 이 정보 보안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K사인에 대해서 많이 또 찾아보고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상용화가 좀 빨리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상용화가 빨리 돼야 된다 하더라도 사실 뭐 시간 싸움이겠죠. 시간 싸움일 거고,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은 지속적으로 여기서 움직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여기서 그냥 계속 움직일 것 같고, 뭐 크게 올라가봤자 3,000원을 잠깐 뚫고 또 다시 내려오거나 거의 이 정도 등락폭에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어차피 NFT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니까 조금 K사인을 오래 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래도 2,500원 미만에서는 좀 잡아보는, 조금 2,500원이 아니죠. 2,500원이 아니라 2,100원 정도, 2,100원 미만에서 웬만하면은 좀 잡아보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단가를. 그러니까 지금 굳이 여기서 등락폭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조급하게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결국에 2,100원까지 또 오는 그런 단가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시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바로 차익 실현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500원 선까지만 와도 22%에서 뭐 한 17% 이 정도 사이는 수익을 바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등락폭에 맞춰서 그냥 매매만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나 정보 보안 관련주인 K사인인데 아무래도 NFT 관련해서는 상용화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또 단기적으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접근하는 것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2,100원 미만에서 좀 진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K사인까지 만나봤고요. 10위부터 6위 종목 사이에 있었던 히든 종목 이제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히든 종목은 바로 오늘 히든 종목은 드래곤플라이였습니다. 네, 화면에 잠시 이상이 있었는데 자막으로는 나갔죠. 드래곤플라이가 오늘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드래곤플라이 두 분 파트너 모두 좀 분석을 해 오셨는데, 자, 오늘 종가 보면 2.95% 하락해서 1,97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 낙폭이 좀 가팔랐고요. 내내 약세를 보였던 드래곤플라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다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좀 다 약세였는데 드래곤플라이 어떤 파트너님께서 좀 먼저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좀 보면은 일단은 그 러시코인이랑 조금 그 협업이 있었는데,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돈 버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페이 투 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 투 언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 투 언이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극명한 건데, 사실 물론 지금 시대도 페이 투 윈이 대다수의 게임들이 페이 투 윈입니다. 대다수 게임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페이 투 언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래곤플라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예, 많이 좋지 않고 만년 적자 기업이라 사실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예, 많이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릴리즈 일정을 제가 좀 봤는데 지금 17일, 이번 주인가요? 17일에 인피니티 러쉬, 그다음에 픽셀 그라운드, 메타콩즈 NFT가 이제 또 나오고, 25일에는 그 노드 판매 일정이 있고, 3월 말에는 럭키포커, 그다음에 5월 같은 경우는 스페셜 포스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부터는 픽셀 그라운드 모바일이 또 나오고 있고, 8월에는 이제 스페셜 포스 2, 프로젝트 D까지 지속적인 런칭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8월이라고 해봤자 지금부터 한 5개월 정도 되거든요. 네, 5개월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릴리즈 일정이 잡혀는 있지만 실제로 이 기간 동안 과연
게임이 과연 나올까? 이게 가장 더 중요할 것 같고 또 게임이 나오더라도 과연 페이 투 언으로서의 활용도가 얼마나 높을지도 사실 좀 관건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스페셜 포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살짝 지금 기업 자체의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게임이 정상적으로 출시가 되고 반응을 좀 보신 다음에 그때부터 좀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게 여기서 거의 180% 정도가 올라갔다가 위에서부터 지금 62%가 하락을 한 건데 굳이 여기서 지금 내려가는 이 칼날을 잡으실 바에는 게임들 정확하게 출시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을 확인을 하시고 나서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3월, 사실 5월부터 기대를 해야 되는데 2개월 동안 주가가 얼마나 더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지금 이 코로나 막 터졌을 때 938원 이 가격까지도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가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5월 전까지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어뒀다가 스페셜 포스가 정확하게 나오고 게임성 괜찮고 페이 투 언으로서 조금 활용도가 좀 높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때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드래곤플라이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러 가지 런칭 이슈들이 있고 일정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게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페이투원, P2E 게임의 상용화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위험을 안고 진입을 하기보다 다 출시가 되고 이 게임들이 실제로 출시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또 게임성이 괜찮은지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좀 주셨어요. 자, 이주연 파트너님도 드래곤플라이 분석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이 주가 흐름 좋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공감을 하시나요? 네, 실적이 일단 안 좋은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기업인데 네. 이제 제가 이게 4년 연속 올해도 이제 적자가 나오면 4년 연속 적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재무제표를 보니까 2020년도에 1억 영업이익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요건에 아마 안 들어가지 싶어요. 이 이제 횡령 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리지 않는다면은 장부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 한 가지 이슈가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환사채라는 게 회사가 자금을 유입을 할 때 돈을 갖다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렇게 이제 사채를 빌렸는데 나중에 갚아줄 때 네가 돈에 이자를 받던지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게 하고 이제 발행하는 게 전환사채거든요. 이게 이제 2월 18일 날 전환가액 수정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지금 좀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얘기를 김범준 파트너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P2E가 됐던 NFT가 됐던 이 VR이 됐던 AR이 됐던 기존에 이제 AR과 VR 관련주로 이제 좀 엮여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 전에 그때 당시는 한참 모바일 환경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될 때는 모바일 게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처럼 게임이 출시도 안 했는데 그냥 확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랐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워낙 이제 망하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게임도 이제 지금도 바이오주도 그렇죠. 어떤 기대감에 한 차례 올랐다가 빠지고 게임이 출시가 될 때 동접자 수가 얼마나 되고 매출 순위에 얼마나 올라오느냐 이 숫자를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랠리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드래곤플라이는 스페셜 포스 게임 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그런 FPS 게임인데 이게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도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코인을 드래곤플라이도 이제 이번에 컴투스에서도 코인 발행을 하고 했는데 네. 코인을 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요새 게임 회사들은 이제 코인 발행해서 이제 그거 팔아서 이제 이익으로 이렇게 좀 남기는 그런 네. 형태로 가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약간 트렌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뭐 그 코인 팔아서 기업이 실적을 잘 내게 되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P2E 그다음에 뭐 NFT 얘기 드렸는데 플레이 투 원 관련해서는 이 지금 플랫폼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 회사 NFT도 솔리든가 하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 아이템들을 이제 NFT로 이렇게 좀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NFT 같은 경우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이 NFT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굉장히 핫한 그런 아이템은 맞아요. 네. 소재거리 키워드는 맞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유동성 장세가 꺼져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추후에 시장이 정상화되고 다시 테마들이 또 이런저런 테마들이 순환에 돌게 된다라면 그리고 이 NFT라는 부분 P2E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더라라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시세는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좀 뭐 바닥권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고 큰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월봉이라든지 이제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 역대 최대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가던 종목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한번 빵 터졌을 때는 하락을 멈추는 신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월봉상에서 이제 이런 대형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월봉 기준봉의 저점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한 차례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임에는 분명한데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저는 확인을 좀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2 물량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략 한 18일 날 이제 주식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16일부터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대략 한 7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요 물량을 다 소진을 하고 나면 이 12 전환 물량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내고 주가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게임주들 기존의 뭐 컴투스라든지 워낙 이제 강하게 올랐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추세가 꺾여서 위에서 막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분명 호재는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추세적인 흐름이 지금은 여전히 내리막길이지만 21선 위로 올라서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서 수익을 또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히든 종목 만나봤고요. 자, 아무래도 두 파트너님의 공통된 의견은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런 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5위부터 1위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히든 종목을 제외한 5위부터 1위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5위 종목은 호텔신라고요. 4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3위는 대신정보통신, 2위는 우리기술이고요. 1위는 히든 종목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5위 종목 오늘 호텔신라가 이름 올렸고요. 79,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락 출발해서 꾸준히 우하향 곡선 그리면서 장 마감했는데 사실 이 윤석열 당선인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좀 변수가 된 것 같아요. 호텔신라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는 호텔신라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세점 관련해서 실적이 좀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 관광객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실질적으로 매출이랑 이런 부분에 관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컸는데
이제는 저는 좀 약간 이런 여행 관련된 부분들,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은 좀 바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올 텐데,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유명한 가수 그룹 하면 혹시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BTS 아닐까요? 역시 여성분이셔서 BTS, 저는 이제 블랙핑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네네. 어찌됐든 이제 한류라는 이 열풍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고,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뭐 그런 드라마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미국이든 유럽이든 BTS가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찾아오는 아시아의 많은 팬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관광 수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관련해서 뭐 악재 이런 부분들을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이제는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실적적인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3조 1,000억이거든요. 이게 실적적으로는 지금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팬데믹 터지기 전에 2019년도에 뭐 주가가 크게 올랐던 적도 있고 빠졌던 적도 있는데, 그 고점과 저점의 한 중간 평균치를 생각한다면 한 9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요. 이제는 이 호텔 신라의 실적이 작년부터 괜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흑자 전환했고, 올해 나오는 실적 정상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나오는 실적 역시 더 늘어날 전망으로 이렇게 잡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적인 부분, 매출이나 영업이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시고, 오늘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급락이 나왔는데, 델타 클론인가? 그 오미클론과 델타 변이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견됐다라는 이슈 네네. 때문에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시간이 또 지나 보면 아무래도 오미클론보다 또 더 약한 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시장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저는 이제 사실 무거운 종목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만약 공략을 한다라면 한 7만 5천 원 정도, 뭐 오늘 저점 구간도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긴 하지만 7만 5천 원 정도를 공략해 볼 것 같고요.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9만 원 정도 잡고 본다라면 무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관련한 악재는 이제 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공략을 한다면 7만 5천 원 정도의 공략을 해서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잡고 가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4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죠. 7%나 빠져서 36만 3,50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 그래프 보면 정말 속이 상해요. 신저가를 경신했고요.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가 좀 가능해졌다는 점이 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자, 김범준 파트너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사실 좀 더 빠져야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주분들 속이 상합니다. 이게 사실 원래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주 목록에 있었어요. 근데 네네.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목록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 고점 대비 30%니 빠졌으니까 일단 매수 금지라고 적어놨는데, 오늘 보니까 40%까지 네네. 좀 더 폭넓게 빠져가지고 아마 물론 이제 고점에 들고 계신 분들은 속이 상하겠죠. 예, 속이 분명히 상하겠지만, 앞으로 이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보다 기분 좋은 일이 없겠죠. 예, 이거는 약간 뭐 제 발언이 지금 양날의 검 같긴 한데 뭐 어쩔 수 없고, 일단은 뭐 니켈이나 뭐 핵심 원자재 가격 뭐 이런 급등에 의한 이제 수익성 악화 우려도 있고, 사실 이 LG 엔솔의 시가총액 이렇게 빠졌는데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의 가격을 그래도 최소한 30만 원 초반까지는 좀 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한번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이거는 뭐 다 사람마다 좀 틀린 거니까 일단 그냥 제 생각이다라고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11일에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
그리고 이제 BBIG KUD 지수의 정기 변동 여파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일 금요일에 보니까 호가창에 1,600억 원인가 뭐 아무튼 엄청난 금액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저가격에서 거래가 됐는데 사실 2차 전지 업종 뭐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근데 결국에는 다시 또 주목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 투자분이 좀 본격적으로 좀 실적에 반영되는 그런 시기가 좀 도래를 했고 2차 전지 산업의 핵심 시장인 뭐 유럽에서 미국까지 조금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성장의 모멘텀이 아직은 좀 유효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4월 27일하고 7월 27일은 조금 많이 위험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7월 27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900만 주 정도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날짜 있죠. 7월 27일은 27일 말고 한 26일이나 25일에 그 알람 설정을 따로 해놓으셔가지고 900만 주 정도 터진다라는 거를 체크해 놓으시면은 상당히 위험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좀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부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2차 전지 기업의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은 좀 이주연 파트너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원자재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니켈 같은 경우는 한 5일 전에 28,000달러 정도 했는데 지금 한 3일 뒤에 8만 달러까지 이제 돌파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한 지금 4만 달러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현재 뭐 전쟁 분위기상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기차 관련 회사들마다 니켈을 사용하지 않는 인산철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LTF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쪽도 결국은 이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분명히 피해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결국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 기업들도 상품 가격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은 사실 원자재 가격 상승보다는 그냥 물적 분할에 대한 너무나 큰 그 고평가 시켜놓고 털어먹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면 반값 할인에 의한 반등은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60만 원이었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까지 밀렸을 때는 한 번 반등이 나올 거고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때는 항상 손절을 고민을 하셔라라는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해봤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히든 종목 먼저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자, 오늘 968원의 종가 형성했고 0.51%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아무래도 삼부토건 매각 이슈 영향일 것 같아요. 김범준 파트너님.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삼부토건 M&A 관련 이슈도 좀 있고요. 일단은 이게 로봇 관련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삼부토건을 제외하고 저는 그냥 로봇 관련주로만 봤을 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좀 고성장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로봇 관련주 전반적으로 물론 휴림 로봇 또한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 미래의 가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프리미엄 제품들의 발전을 통한 향후에 VR 서비스라든지 확장된 메타버스 세계를 이제 조금 개선된 VR을 가지고 경험을 한다든지 혹은 인공지능 AI 같은 거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류를 조금 대처할 만한 로봇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더 양산이 되면 사실 그 시점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워낙 과학의 기술이 빨리 발전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앞당겨질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조금 인류의 미래적인 거를 조금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에 이 로봇, 인공지능, 그다음에 VR,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개발을 좀 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감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전사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전사체가 보니까 300원대 물량이 한 2천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뭐 특별히 신경 안 쓰고 정말 좀 미래를 보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가격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오히려 전사체 때문에 하락을 더 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더 매집을 하면서 조금 미래적인 측면으로 해서 한 3년, 4년, 정말 5년까지도 생각을 하실 거 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삼부토건 이거는 좀 지켜보시면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들 해봤는데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범준 또는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더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주유소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